동남아시아에서의 인신매매 소문으로 중국인들은 태국 방문을 꺼려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라고 44세 중국 지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먼저 탐험해봐. 괜찮다면 우리도 갈게라고 말해. 지아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최근 퍼진 소문 때문에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태국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여기로 여행한 사람들은 미얀마나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에서 일하도록 납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8월 초에 중국에서 개봉한 노 모어 배치라는 영화 이후 더 커졌습니다. 이 영화는 진실 이벤트를 바탕으로 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동남아시아의 사기 도박 기지로 속아가 그 후로 알 수 없는 나라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화의 배경은 태국과 유사합니다. 노 모어 배치는 중국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중국 언론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임금 경력에 초청되어 동남아시아, 특히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에 끌려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노 모어 배치는 올해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흥행을 거두며 38억 위안, 5억 2,100만 달러를 벌었으며 외국 여행의 위험성에 대한 온라인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22세인 린나 치엔는 일부 이야기가 과장되었지만 여전히 태국을 방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미얀마나 캄보디아와 같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는 태국이 중국 관광객 1,100만 명을 맞았으며 당시 전체 외국 관광객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부터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 수가 230만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주에는 방콕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태국 여행사 협회 회장 시스티바거 시웨러테네펀에 따르면 올해의 감소에는 부정적인 온라인 소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태국이 노출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올해 초에는 중국 베이징 주재 태국 대사관이 관광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표를 해야 할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여행사 협회 회장인 체이 시브린에 따르면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올해 아직 중국 관광객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응답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돕는다면 중국인들은 정부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관광객을 빨리 다시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여행사들이 외국 여행에서 얻는 수익보다 전염병 이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국내 여행 패키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책인 아시아 여행 및 여행 컨설팅 회사의 사장 게리 바워먼은 중국인들이 외국 여행에 다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해외로 나가면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이것은 여행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륙 여행은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해외여행 대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워먼은 말했습니다. 한편 베이징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구호라는 여행사 직원은 국내 여행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구호는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 준비가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아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방콕의 왕궁 앞에서 저는 중국인들 중 다수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기 당하거나 납치되는 일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적인 범죄, 특히 전 세계 및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범죄는 그 수법과 계책이 점점 더 교묘해지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 여성, 어린이 또는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으며 인종 또는 민족과는 상관없이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및 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임금 경력 기회로 유인되어 범죄 조직의 함정으로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열악한 생활 조건에 견고한 건물에 가두어지며 여권을 압수당하고 계약을 파기하며 학대와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기 및 온라인 도박과 같은 범죄 활동에 가담하도록 강요됩니다. 그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도박꾼을 유혹하고 마침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등 범죄 세계에서 살인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은 극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숙소를 떠날 수 없게 금지당하며 동료와 대화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지만 큰 금액을 지불하도록 협박당하며 다른 범죄 조직에 팔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노동자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규칙을 어길 경우 그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조된 많은 피해자와 탈출자들은 폭행, 전기 충격, 성학대, 심지어는 어두운 방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비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지난 6월에 전 세계 195개 회원국에게 글로벌 인신매매 위기에 대한 주황색 경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나타내는 인터폴의 경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지난 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방지의 날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날로 간주되었습니다. 6월 27일 필리핀 경찰은 18개 국가에서 온 2,700여 명의 노동자를 구출하는 대규모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를 찾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찰이 마닐라 수도권에서 다른 사이버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대규모 작전을 실시하여 약 1,4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전자화폐 사기 활동에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미셸 서비노 필리핀 국립경찰대 대변인은 우리가 접근한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고용되어 무료 항공권, 무료 숙박 및 기타 모든 경비를 제공받고 필리핀으로 온 다음에야 온라인 사기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들은 미국, 유럽연합 또는 캐나다의 주요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사업 기회를 설득하고 때로는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여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위험하고 복잡한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사 작전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결국 가난, 불평등 및 경제 발전 기회 부족의 결과입니다. 2013년부터 유엔은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4가지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내년 7월 30일을 세계 인신매매 방지의 날로 지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